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일부터 연초까지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당장 이번 주 부모님 회갑과 자녀 돌잔치 있는 분들도 4명만 모여야 하고 5명 가족이 외식하려면 같이 살고 있다는 증빙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스키장과 전국 관광 명소도 일제히 폐쇄되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소식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지난해 어르신 공로수당 추진으로 보건복지부의 예산삭감 페널티를 받은 중구청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헌 건축물로 분류된 광진구 자양종합시장 정비 사업이 무산되면서 안전과 지역 슬럼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현직 구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마스크 2억 원어치를 구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짚어봅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강력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연말 연시 수도권에서는 4명까지의 모임만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21일 모임과 이동량이 많은 연말 연시를 맞아 특단의 대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23일부터 1월 3일까지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년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10인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3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조치로 실내외 모든 사적 모임에 해당되며 경기도와 인천시에도 함께 추진됩니다. 한편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고 있지만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의 감소세이고 60세 이상 확진 비율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한 대대적인 선제 검사는 시민들의 호응 속에 그 효과가 조금씩 확인돼 가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스키장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을 주문했고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적용됩니다.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실내든 실외에서든 사적으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애매모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서 주목할 점은 사적 모임입니다.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도민은 비수도권에서라도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비수도권 거주자 역시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데요. 소지가 같은 가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업무상 모임, 즉 사업자의 근무 등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나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스키장을 포함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관광 명소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일 확진자가 8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세한 발생 상황 짚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1,460명입니다.
어제보다 869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722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317명 더 늘어난 15,356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144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누적 현황은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이 217명,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이 213명, 용산구 건설 현장 관련이 101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랑구가 지역 내 두 곳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면목역 광장과 망우역 광장에 설치됐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코 안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 도말 유전자 증폭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중랑구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 한편 중랑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공익요원 A씨는 중랑구청 3층에 근무했으며 지난 18일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 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말까지 직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는 지난 14일 월요일부터 18일까지 중랑구청 3층 복지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받고 유사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정책 실패라는 비판 속에 서양호 구청장은 공개 사과했지만 공로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기초연금, 국비지원금이 일부 삭감되어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점과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복지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로수당의 선시행과 후협의 결과는 31억 원이라는 1년치 기초연금의 10%인 국비지원금 삭감과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의 대체입니다. 중구의회는 정책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기초연금의 국비 삭감분에 해당하는 지자체 예산을 삭감했고 중구는 다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서양호 구청장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습니다. 새로 추진하는 영양 더하기 사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공로수당은 6개월치 예산 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 구청장은 신규 사업이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공로수당에 비해 사용처도 적고 이용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대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금 지원금 중 10%를 감액하는 어르신 공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과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대신 사용처를 제한하는 다우처 방식의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선택지를 넓혔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중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일단 내년에도 계속되는 공로수당에 따른 정부의 페널티 부과 예상액 35억 원에 대해선 전액 삭감했습니다. 덧붙여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페널티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양호 구청장님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예산 손실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주시기도 바랍니다. 중구는 내년 상반기 영양 더하기 사업을 위한 조례 마련과 사전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공로수당의 국비 감액 페널티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헌법 소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논란이 된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비슷한 성격의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대체가 추진되는데 중구는 공로수당의 장점을 알리는 데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역배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우선 이 중구의 어르신 공로 사업 어떤 정책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초연금 현실화 차원에서 지자체가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노인 인구의 60%가 넘는 13,000여 명이 수당을 받고 있는데 93%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난색을 표해왔는데 결국 중구가 성격에 비슷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구가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합의한 건 공로수당을 시행한 지 1년 반을 훌쩍 넘긴 지난 9월입니다. 기초연금 국비지원금의 10%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받게 됐고 공로수당 대신 영양 더하기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공로수당과 같습니다. 다만 은행 계좌를 연결해 체크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되는 데다 사용처도 식당과 마트같이 식자재나 건강음식점, 어르신 영양관리 서비스로 제한되는 건 다른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구가 새로운 정책에 앞서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중구는 6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영양 더하기 사업을 위해선 그 조례안과 기본 계획안 마련, 카드 교체 같은 준비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코로나19와 서울시장 선거로 차질이 우려된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면에선 영양 더하기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추진보다는 기초연금 페널티를 받는 게 사회적 비용으로 봤을 때 더 이익이라는 입장입니다. 공로수당은 전통시장과 병원, 약국, 일반 상점과 골목 상권 등 3만 6천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영양 더하기는 슈퍼 50곳, 건강식당 210곳으로 사용처가 줄어 어르신 만족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공로수당의 지속 타당성에 대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 기관들끼리의 갈등이 주민복지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을 붙이지 않고 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특히 지방의원과 관련된 곳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 노원구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가 억대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따낸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이승준 기자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15일 주민복지 차원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5매를 지급했습니다. 모두 270만 장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세금은 총 9억 2천만 원, 한 개당 340원입니다. 이 마스크가 노원구가 구입한 KF94 마스크입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접 전화해 단가를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매입을 하신 계획이신가요? 70만 장이면 70만 장 정도 된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현재 240원에서 250원 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노원구가 매입한 금액 340원보다 100원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 이번 마스크 배부를 위해 계약한 3곳의 업체입니다. 이 중 상호에 시계가 적혀있는 회사가 눈에 띕니다. 모두 270만 장 중 70만 장, 2억 3천만 원어치를 구청에 납품한 이곳은 엉뚱하게도 시계 전문 업체입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현역 노원구 의회 A의원의 배우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A의원은 현재 이사로 재임 중인 상태입니다. 혹시 대표이사로 혹시 노원구 의회 의원이 지금 재직 중이신가요? 그냥 우리 사람인데 왜 그랬는데.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대표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법 거래였던 셈입니다. 저 남편이 하는 거 전혀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한 것도 모르고 한 것도 전 몰라요. 하는 것도 뭐 우리 구억 뭐 연결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등록한 것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딜라이브 취재 이후 A원은 구의의 홈페이지 프로필에서 이사 직함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선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이제 확인이 돼서요. 이제 확인이 돼서 지금부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내용이 없어서. 이 업체와 계약한 마스크 개수는 70만 장. 검증 없이 진행된 계약으로 약 7천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이 고스란히 구의원 부부에게 들어갔습니다. A원과 노원구의 수상한 거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부터 이 업체와 노원구에선 꾸준히 수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3년간 의회 사무국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방문 기념품으로 손목 시계에 사용된 세금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올해 마스크 거래까지 포함하면 3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A원 부부 업체에게 들어간 겁니다. 노원구는 해당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인지한 것은 오늘 알았습니다. 구의원하고 그 관련 의원이라든지 의원 본인은 아니고 관련 가족이나 이런 부분이 체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에 이제 준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문가들은 법조계와 함께 시민단체가 포함된 독립적인 감시 기구를 만들고 비리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좀 이게 지방의회 개혁이나 지방자치 개혁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와 지방의원의 역할과 비중 또한 커졌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라야겠지만 여전히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취재 와디슈였습니다. 수십 년째 흉물로 방치됐던 광진구 자양종합시장 정비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상태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훌쩍 넘은 자양종합시장. 20여 년 전 발생한 화재 사고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째 위험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안전진단 평가에서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상태. 한때 100여 개에 달했던 점포는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현재 8곳만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건물에 화장실조차 없어 시장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보다시피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다 그냥 뭐 귀신 나올 정도 되잖아요. 주변 환경하고도 맞지도 않는 거고 시장 자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빨리 재개발이 돼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상황. 사업이 지연되면서 얼마 전 정비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때문에 해당 건물을 두고 안전 문제와 함께 지역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로 인한 도시 위반, 안전성, 방범 등 공공수의 문제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등 소유자들을 위해서라도 시장 정비사업 재추진을 독려해야 된다고 본데 한편 광진구는 자양종합시장 재정비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서대문구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6,85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과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비용 등이 증액됐고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사업과 신촌 벤처밸리 조성 사업 예산은 대폭 감액됐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내년도 예산이 6,85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3%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청이 의회에 제시한 금액과 동일하지만 실제 내역에선 사업마다 증감이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신촌역 광장 재조성 사업 5억 원과 장미공원 조성 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또 신촌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는 2억 2천만 원을 증액해 22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구유재산 취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논란이 있었던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비용 20억 원도 편성됐습니다. 반면 서대문구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홍제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당초 구가 제시한 110억 원에서 30억 원이 깎인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또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추진 중이라며 지적을 받았던 신촌 벤처밸리 사업 역시 기존 예산안에서 약 8억 원이 감액된 2억 3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대문구의 예결위는 이같이 주요 사업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책 사업은 잠정적으로 미루고 주민 지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종로구는 오는 2022년까지 932억 원을 투입해 종로형 그린 뉴딜을 추진합니다. 종로형 그린 뉴딜은 녹색 빌딩과 녹색 수송, 녹색 폐기물 등 7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로당 등 노후된 공공건물 18곳을 2022년까지 제로 에너지 건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또 2025년까지 모든 관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구는 이외에도 1인당 온실가스 1톤 줄이기 실천 운동과 에코 마일리지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스키장과 관광명소 폐쇄 조치도 결국에는 모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돼야겠죠. 3단계 격상에 앞선 최후의 조치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